더니든에서의 마지막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토론토의 홈 경기장이 버팔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몬토요 감독, 스트리플링, 그리고 게레로 주니어는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조금은 허심탄회하게 더니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시미언과 같은 선수들이 더니든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 부상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토론토는 현재 투수진 중에 부상자 명단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선수는 스티브 매츠, 스트리플링, 체두두 정도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최소 11자 부상자 명단에 한 번씩은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지션 플레이어들도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싱글 A와 더블 A 구장인 더니든에서 홈 경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온 부작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토론토 구단 관계자들과 선수들, 그리고 캐나다 언론들에 의해서 들려온 현재 더니든 구장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라운드의 상황이 나쁘며 다른 구장에 비해서 단단한 지면이라서 고르지 못한 그라운드 사정과 단단한 지면은 많은 실책 그리고 잦은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스턴, 양키스, 애틀란타, 필라델피아와 같은 팀들의 선수들과 코치들은 경기장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체지만이 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교체된 것을 비롯해서 알레한드로 커크, 텔레스, 스프링어와 같은 선수들이 주루 플레이 중에 부상을 당했고 애틀란타의 경우 더니든에서 시리즈를 치르면서 로스터에 있는 포수 둘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와 원정팀의 많은 선수들은 더니든에서 부상을 당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라운드 사정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시미언은 초반 부진을 듣고 서부 원정을 통해서 타격 리듬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오클랜드에 가서 가족을 만난 것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나고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더니든에서 뛰면서 항상 홈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더니든에서 뛰는 것은 사실상 바람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템파베이와 같은 팀들을 예로 들면서 남부지방에서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팀들은 구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낮은 지역 혹은 바람과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장소에 구장이 건설되기에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더니든의 경우 모든 것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더니든 구장은 2층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메이저리그 구장과 비교하면 1층밖에 없는 구조이며 내야석을 지나면 외야는 뒤와 양옆이 모두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정팀의 많은 선수들이 바람과 햇빛으로 인한 실책 혹은 보이지 않는 실책을 많이 저질렀고 이는 투수들이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트리플링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트리플링은 바람과 같은 조건은 자신으로 하여금 체인지업과 같은 구종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니든의 바람이 자신의 체인지업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으며 자발적으로 체인지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구종도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니든에서 어떻게 잘 던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들이 친 타구 역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고민들은 그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그의 투구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쳤고 제구와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모든 투수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많은 투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코치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몬토요 감독과 피트 워커 투수 코치는 인터뷰 중에 종종 류현진과 로비레이와 같은 투수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고마움은 스트레스를 호소한 수많은 투수진들 중 무심하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 계속해서 잘 던져주는 그 두 명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SPN에 따르면 더니든의 파크 팩터는 1.4로 1.32의 콜로라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류현진은 더니든에서 이루어진 3번의 등판에서는 양키스, 보스턴, 템파베이를 상대로 20과 3분의 1이닝 동안 2점만은 허용했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류현진은 첫 2달 동안 쿠어스 필드를 홈구장으로 쓰면서 양키스, 보스턴, 템파베이 타선을 상대로 평균 2.5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것입니다. 베이스볼 서번트 역시 TD 볼파크를 가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뽑았습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의 수치는 ESPN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TD 볼파크가 투수에게 최악의 구장이라는 것에는 두 기관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9번의 등판 중에 5번을 베이스볼 서번트 기준으로 파크 팩터가 100이 넘는 구장에서 던졌습니다. 류현진과 자주 비교되는 게리 콜의 경우 이번 시즌 10번의 선발 등판 중에 더니든에서 딱 한 번을 빼고는 9번의 선발 등판을 베이스볼 서번트 기준 파크 팩터 하위 10개 구장에서 던졌습니다. 스트리플링은 인터뷰 도중 조금 솔직한 대답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메이저리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토론토가 이런 팀인 것이 천만다행이다. 만약 토론토가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no other team has to go through besides us, and we're well aware of that. I'm glad our team is young and hungry and happy to be in the big leagues, because I think if this was a veteran team, it would probably be pretty tough. This park, this homestand, the wind was insane. I mean, I couldn't throw a changeup my last outing. 그는 게레로 주니어, 보, 케반 비지오와 같은 많은 주축 선수들이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풀 시즌을 치른 적이 없으며 로저스 센터에서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메이저리그 환경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니든의 열악한 환경에도 큰 불만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니든 구장에 있는 선수들의 라커룸이자 클럽하우스의 입구는 관중석 바로 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 연습이나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닝 사이의 공수교대 시간에 외야를 가로질러서 불펜을 지나 펜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선수 주차장 옆 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트리플링은 이런 열악한 부대 시설을 지적하면서 시즌 중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며 꽤나 번거로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몬토요 감독 역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보스턴과 템파베이의 홈 시리즈는 경기장 밖에 항상 컨테이너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여러 장비들을 버팔로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조금씩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들은 홈구장을 옮기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더니든에서 지내는 곳도 정리하고 버팔로로 이사해야 하는 두 가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더니든의 TD 볼파크는 템파베이 홈구장, 그리고 양키스와 필라델피아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으며 보스턴과 애틀란타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에서도 꽤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리적 불리함은 토론토의 홈경기에서 매번 토론토를 응원하는 관중보다 원정팀을 응원하는 관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템파베이는 캐나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지만 국경 봉쇄로 인해서 캐나다의 야구 팬들은 더니든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5월에 열린 홈 경기에서는 토론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야유가 나오고 원정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환호가 나오는 독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몇 선수들은 코치진에게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시즌은 원정 경기만 하는 것과 같다. 와 같은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선수단 모두가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적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지만 토론토 선수단이 정말 힘든 환경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종종 경기 중에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캐나다의 언론은 더니든을 빠져나왔으니 그동안 부상에 대한 위험이나 부정적인 환경 등에 대한 이유로 미루어왔던 주요 선수들의 합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더니든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 바로 다음날 아침 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알렉 마노아의 로스터 합류를 발표합니다. 토론토 구단은 지난 2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버팔로의 셰일런 필드를 메이저리그급 구장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펜이 외야로 옮겨지고 경기장의 잔디와 그라운드 역시 모두 갈아엎고 메이저리그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수들을 위한 클럽하우스와 경기장 내의 부대 시설도 메이저리그 수준에 가깝게 다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타격 연습장, 웨이트룸, 불펜과 같은 시설들도 메이저리그 레벨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조명이나 관중석에 대한 것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류현진, 몬토요, 스트리플링의 이야기처럼 이런 환경이 면죄부가 되지는 못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 유목민 생활까지 하면서 무심하게 보스턴, 양키스, 템파베이와 같은 팀들을 상대로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의 첫 두 시즌을 거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평상시에 아침에 출근해서는 평상시랑 너무 똑같이 선수들 밝은 분위기에서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훈련하면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계속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에 류현진 선수의 성적도 좋아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야구를 보면서 집의 소중함을 느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